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강남 맨션에선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바로 민지와 현우의 결혼식 날이었죠. 아름다운 신부 민지는 멋진 신랑 현우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하얀 테이블보는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싱그러운 꽃들이 곳곳을 장식했죠. 잔잔한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 있을 무대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지는 섬세한 레이스가 수놓아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섰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현우는 늠름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민지 옆에 섰죠. 둘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나온 듯 아름답고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민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지리산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았죠. 하지만 민지는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삼성타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 현우를 만났죠. 현우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상류층이었어요. 처음에는 민지의 평범한 가정 환경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민지의 진실한 마음과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마음을 열었죠. 오늘 이 성대한 결혼식은 두 사람의 축복뿐 아니라 가족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작은 그림자가 정문 밖에 나타났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죠. 낡고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있었고 샌들은 달아 해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마치 먼 길을 걸어온 듯 힘겨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결혼식장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흐릿한 눈으로 안을 바라보았죠. 흥겨운 음악 소리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할머니의 발길을 붙잡았어요. 할머니는 망설이는 듯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잠시 후 할머니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곧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어요. 젊은 경비원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죠. 할머니, 여기는 결혼식장입니다. 구걸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하게 말했죠. 제발, 신부를 잠깐만 보고 싶어요. 경비원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신부? 할머니가 아는 사람인가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은 민지가 서 있는 무대를 향하고 있었죠. 경비원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 쳤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결혼식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서 가세요. 손님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몇몇 하객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할머니를 힐끔거렸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런 거지 할머니는 대체 어디서 들어온 거야? 저 꼴을 보니 분명히 음식을 구걸하러 온 게 뻔하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시선과 냉랭한 말들에 어깨를 떨었지만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않았죠. 할머니는 민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어린 하객 접수원이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접수원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죠. 할머니, 정말 신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제 손녀딸이에요. 접수원은 놀랐어요. 할머니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진실된 목소리에 신부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신부님께 말씀드릴게요. 접수원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접수원이 신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동안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죠. 마치 그것이 이 세상에 남은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경비원은 점점 더 차가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질책했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서 있을 건가요? 여기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부를 겁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저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손녀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믿지 못하겠다면 그녀를 불러주세요. 그녀를 만날 때까지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경비원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어요. 손녀딸?
신부가 할머니의 손녀라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당신 꼴을 보세요. 당신이 이런 결혼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그 말엔 차가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고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후 접수원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경비원에게 다가가 속삭였죠. 저기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신부님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딱딱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런 할머니가 신부하고 아는 사이라니. 접수원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신부님이 곧 나올 거예요. 경비원은 마지못해 한 발짝 물러섰어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봤죠. 몇 분 후 민지가 결혼식장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하지만 얼굴에는 아까와 같은 밝은 미소 대신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녀의 눈은 커졌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머니 역시 민지를 보았어요. 떨리는 입술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민지야, 너 맞니? 민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은 시간이 할머니의 젊고 활기찬 모습을 가져갔지만 민지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죠. 할머니, 할머니. 민지는 목이 메어 서둘러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민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싼 웨딩드레스나 주변의 놀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요? 어쩌다 여기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손녀딸의 볼을 쓰다듬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굳어버렸어요. 수근거림과 경멸스러운 눈빛 대신 어색함과 혼란만이 감돌았죠. 경비원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웃던 하객들 역시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죠.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할머니의 마른 손 위로 떨어졌죠.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았을 뿐이야. 민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결혼식장 정문 주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어요. 소란을 피웠던 하객들과 호기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신부의 모습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정체와 민지와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렸죠. 신랑 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민지는 일어섰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어요. 이분은 저의 할머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키워주신 분이세요. 이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들 앞에 서 있던 낡은 옷의 할머니가 신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현우는 민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혼자 여기 오셨어요? 왜 민지는 할머니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시골에 계시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네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거든.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목이 메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가난한 형편에 집은 산비탈에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죠. 할머니는 민지를 돌보고 공부시키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했어요. 민지는 밥 한 숟가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민지를 위해 밥을 양보했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추운 겨울밤 얇은 이불 아래에서 민지를 꼭 안아주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민지는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죠. 네가 대학에 가기 위해 시골을 떠난 후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지. 그런데 그의 큰 홍수로 집과 모든 것을 잃었어. 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시골을 떠나 도시로 와서 일을 찾았지.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듯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시장에서 접시 닦고 청소하는 일을 했어. 그러다 몸이 점점 약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 가진 돈도 다 떨어져서 거리를 헤매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픈 사연처럼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죠. 할머니는 민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네가 알기를 바라지 않았어.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널 못 보게 될까봐 이렇게 온 거야. 민지는 흐느끼며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민지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가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된 네가, 오늘 행복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현우는 옆에서 감동에 젖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죠.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지와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것만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방금 전까지 경멸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하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죠. 아까 할머니를 크게 꾸짖었던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께 무례하게 대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신부님의 할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괜찮다. 자네는 자네 일을 했을 뿐이야.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어요. 경멸하던 눈빛은 공감으로 바뀌었고 수군거림은 후회의 말로 바뀌었죠. 민지와 현우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어요. 비록 할머니의 옷차림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죠. 민지는 무대 위에 섰어요. 처음으로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저의 할머니세요.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세요. 만약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많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혼식 분위기는 화려한 겉모습에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민지가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을 때 결혼식장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시끌벅적했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는 사라지고 묵상과 사색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눈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눈으로 바뀌었죠. 할머니는 민지와 현우에게 이끌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를 둘러싼 식탁은 결혼식장의 중심으로 변했죠. 비록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고 성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몇몇 하객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민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죠. 민지 씨, 저희는 할머니가 민지 씨의 할머니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민지는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눈물로 붉어진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감정을 담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먼저 오늘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저희의 결혼을 축복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로 집중되었어요. 저기 계신 분은 민지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목이 메어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저의 할머니세요. 저는 할머니께서 잘 지내시고 시골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고생을 참으셨고 오늘 저를 잠깐 보기 위해 이 먼 길을 오셨어요. 눈물이 민지의 볼을 타고 흘렀어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는 가끔은 너무 바쁜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관심과 존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제 무관심 때문에 할머니께서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할머니를 다시는 고생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현우도 일어나 민지의 손을 잡고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의 말이 맞아요. 우리 중 누구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민지의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사랑과 존경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부터 할머니는 민지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소중한 가족이 되실 겁니다.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이 박수는 단순한 결혼 축하가 아니었어요. 가족애와 사랑, 그리고 할머니의 희생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죠. 조롱하고 수군거렸던 하객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자신을 부끄러워했죠. 아까 할머니를 거지라고 비난했던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옆 사람에게 힘없이 말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옷차림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었죠. 지금 보니 할머니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존경스러워요. 할머니의 등장에 불쾌했던 한 남자는 민지 부부에게 다가가 사과했어요. 두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과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할머니를 꾸짖었던 경비원도 후회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서 신부님의 가족이신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경비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자네는 자네의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잊지 마시게.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도록 해. 경비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지와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그들의 아늑한 작은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집이었죠. 할머니의 방은 민지가 직접 정성스럽게 꾸몄어요. 튼튼한 나무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민지가 시골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멈춰서서 방 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할머니는 민지의 어머니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할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민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민지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강하고 선했지만 불행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요. 내 엄마는 내 아빠와 결혼했을 때부터 삶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 내 아빠가 일찍 죽었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죠. 내 엄마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가족은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내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자라기만 하면 돼. 라고. 할머니는 말을 이었어요. 그 말에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에 감사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민지는 할머니를 돌볼 뿐 아니라 할머니에게 배운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민지는 자선단체에 참여하여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민지는 결혼식 날 정문 앞에서 홀로 서 있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죠.
할머니께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저는 그 교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민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현우 역시 전에는 오로지 일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현우는 종종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정원을 가꾸거나 함께 산책을 나갔죠. 어느 날 현우는 할머니와 집 앞에서 꽃을 심다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전에는 인생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난 후 삶의 진정한 가치는 가족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행복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네가 그걸 깨달았다니 너무 기쁘구나.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지. 할머니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민지와 현우의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현우와 민지가 심은 꽃들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어린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함과 유머에 귀를 기울였어요. 점차 할머니는 동네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와 작은 선물을 전하며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어느 날 민지는 자선단체로부터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들은 민지에게 가족애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지는 초대에 응했고 그날 민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결혼식 날 할머니가 나타났던 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존경과 사랑은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말로써가 아니라 할머니의 삶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지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강연을 마쳤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민지에게 말했죠. 민지야,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내 손녀딸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언제든 떠나도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민지는 서둘러 할머니를 안으며 흐느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놓쳤던 시간들을 전부 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너무 행복하단다. 할머니는 민지와 현우의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점점 몸이 쇠약해졌지만 민지가 성장하는 모습, 현우의 헌신, 그리고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을 보며 날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면서 브이트라츠 듣기데이 빙주 멤버. 나는 네가 행복한 것만 보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겪었던 모든 고생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하지만 민지는 할머니의 존재가 단순히 기쁨을 넘어선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일깨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민지와 현우에게 말했어요. 나처럼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을 돕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듯이 제가 그들을 돕겠어요. 할머니의 격려 속에서 민지와 현우는 노숙자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프로젝트 사랑의 집을 시작했어요. 이 집은 할머니가 한때 살았던 시골에 세워졌어요. 마치 할머니와 민지 어머니의 추억을 기리는 것처럼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집을 알게 되었고 감동을 받았죠.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시간, 노력, 돈을 기부하며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자선행사에서 한때 도움을 받았던 노인이 말했어요. 이곳 덕분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민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할머니께서 남긴 유산이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봄날 아침, 할머니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민지는 할머니를 찾았을 때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침대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의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민지와 현우야,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내 마지막 날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살고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민지는 침대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싶었죠. 장례식을 치른 후 민지와 현우는 사랑의 집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프로젝트는 점차 확장되어 노인뿐만 아니라 빈곤한 아이들, 장애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도왔어요. 할머니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모든 사람에게 할머니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죠. 방문객이 있을 때마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어요. 존경과 사랑은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요. 몇 년 후 민지는 첫 아이를 안고 집마루에 앉아 할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너도 엄마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 아이는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민지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민지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었어요. 이것이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주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